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이 쓰신 최신간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정치인으로서 좋아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작가로서 예전부터 제가 좋아해왔죠. 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종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국토대종주를 하는 중에 지나가는 길이시길래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사인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분 책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샀어요.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 이거 꿈꾸는 현대 인물이란 책이고 이렇게 글씨 조금씩 있는 이런 애기들 보는 책이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꿈꾼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냥 이런 책을 읽혀주고 싶은 이유는 의사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그런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해외로 넘기기보다는 또 토종으로 지켜내셨고 학자로서도 여러 가지 면모에서 정말 사랑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제가 무한계 인간 좋아하잖아요. 한계가 없구나. 보통 그냥 의사 정도 되면은 서울대 나오고 하면 그냥 만족하고 그냥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면 만족을 하는데 이분은 계속 도전하시고 실패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한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큰 영감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봐봐,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 작가로서 또 강의도 되게 좋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면 열정과 통찰력 공유를 통해 얻는 지식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연구를 하러 독일, 유럽 1년간 다녀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보니까 정치인, 기업인, 외교관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문 분야, 전문가들 만나 소통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과학기술,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복지, 농업,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리더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받은 자료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들과 이야기한 기록이 노트만 1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유럽은 이러이러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에스토니아라는 국가 이야기예요. 에스토니아는 IT 국가로서 되게 작은 국가인데 핵심 산업을 IT로 굉장히 성장한 국가거든요. 제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아냐면 토마스 앤드류 일베스라는 전 대통령을 국내 포럼에서 만나서 제가 그 포럼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에스토니아 저런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의 이 사례가 너무 좋아서 블록체인 기술이며 이런 전자화폐 기술이며 그다음에 전자선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자시민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전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에서 벤처기업 성공 사례가 스카이프라고 해요. 스카이프 다들 아시죠? 저 이거 스카이프 이용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10년도 넘었거든요. 이거 이용한 지. 이 핵심 프로그래머들이 모두 에스토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베이를 거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개발팀이 에스토니아래요. 에스토니아 국가에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법과 제도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요. 자, 국가적으로 이런 법과 제도를 풀어서 과학기술, IT 기술을 특히 더 빠르게 발전하게 하면 국가적으로 좋아지고 우리도 편리해집니다. 근데 기득권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자꾸 생기니까
마차를 사람들이 타지 않잖아. 자동차가 못생기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죠. 택배.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 택배 그런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야 해. 마차가 존재하니까 자동차는 불법으로 해야 해.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발전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뭔가 도전할 때요,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패하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일만 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국민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공무원이 없고 대학에서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분야만 연구하고 돈이 되는 분야만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한 것만 합니다. 불확실하고 들똥말똥한 거는 할 수가 없죠. 에스토니아라는 이 국가는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한 국가 경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두텁게 쌓였고 다른 나라 국민도 에스토니아를 믿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자시민권을 발급받게 이르렀습니다. 안전하니까. 신뢰의 힘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가서요. MWC라는 박람회에 갔대요. 매년 2월 말에 생긴다고 합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써있네요. 세계 IT 전시회 중에 하나이자 3대 IT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독일 베를린의 IFA, 그 다음에 MWC, 바르셀로나 이렇게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차세대 자동차, 드론 등등 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제품들 이미 다 개발 끝났는데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놀랬던 것은 1번 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 화웨이 부스였다라고 해요. 그동안 다양한 전시장을 가봤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는 처음이었다. 입구에서 바라보는 내 전시장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업체들도 저마다 역동적인 성장세를 뽐내고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대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새롭게 동참하는 기업이 탄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야심차게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이 매년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기업이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소녀님들이 한과에 관심 보일 때 한과. 우리 한과 있죠, 이렇게. 달달하게 입에 이렇게 녹는 거. 제사 지낼 때도 올리고요. 이거를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되게 맛있어 하셨대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한국적이죠. 나이 드신 분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과에 관심을 보이는 걸 자기가 보고서 스페인 농림부를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대요. 한과의 세계화, 뻥튀기의 세계화, 한국 쌀로 만든 뻥튀기. 만약에 전 세계에 무슨 뭐 어린이 이유식 과자로 우리 뻥튀기와 그 쌀눈 뻥튀기랑 떡 뻥튀기 이런 거를 수출하고 한국의 쌀, 그 다음에 한국의 쌀로 만든 한과 이런 식으로 떡도 수출하면 좋지 않을까? 떡볶이 떡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것들 우리나라 농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았대요. 우리나라에 좋은 게 정말 많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모르면 아예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알지 못한다. 모르고 마음 편안히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은 계속 바뀐다. 바뀐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게 되는 것이다. 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세상은 지금도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편안하게 있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도 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창업 지원 같은 거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도록
초기 창업가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창업이나 스타트업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키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선키스트 하면 오렌지 주스 생각나죠?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오렌지를 기르는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래요. 협동조합. 같은 시기에 오렌지를 수확하더라도 조합에서 일단 모두 모은 다음에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렌지를 수확해서 너도 나도 오렌지를 같이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오렌지를 뭐 이번 달에 이만큼 팔고 다음 달에 이만큼 팔고 조절하는 거예요. 가격이 막 떨어지지 않게.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같이 함으로써 질 좋은 오렌지 선키스트 하고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우리도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쿱 생협이라는 저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매선 수금을 이용해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안정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격이 폭등해도 저는 이제 원래 가격대로 살 수 있었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정해진 가격대로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이 책은 자녀 교육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글로벌 선진국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핀란드 교육 좋다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렇게 한대요. 학생들 중에 누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요, 전체 학생의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학기 초의 기록보다 학기 말의 기록이 얼마나 나아졌나를 본대요. 그래서 혼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가 못해야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는 거죠. 네가 잘해야 나도 알려주고 내가 이거 알려주고 너는 이거 알려주고 내가 수학 알려주고 너는 국어 알려주고 이러면서 완전 협력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잘 될까요? 협력해야죠. 싸우지 말고. 너 망해야 돼. 너는 알면 안 돼. 나만 이 지식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도태되겠죠. 출산율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묻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98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프라고나르 박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일 것이라며 많은 걱정을 해주었대요. 출산율 떨어지면 여러분 GDP라든가 정말 많은 것들이 그냥 쉽게 그냥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아서 아이한테 키우는 돈과 노력을 적게 들여서 편안함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실용적 중도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뭐지? 라고 처음 봤었는데요. 실용적이라는 의미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나는 그런 실용 학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벤처기업 CEO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기꾼을 보았다. 나는 다행히 사기를 당한 적은 없지만 그 중에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며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 여러분 별표 하나 할게요. 유명한 사람인데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밝힐 겨를이 없다. 거짓된 이야기를 그냥 믿기도 하고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이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간 다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독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서독간, 그러니까 독일을 이분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또 대화도 나누고 많이 알아보셨어요.
자,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잘 통일이 될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막혀 있어요. 비행기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쭉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 여행 되게 좋아하니까 차 타고 애들이랑 여행하면 짐 딱 실어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동서독 간에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있었대요. 동서독은 통일되기 직전까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고 다 같이 편지를 주고받았으면 물론 인적 교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통일을 원했대요. 뭐 통일을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원했대요. 특히 서독 사람들보다 동독 사람들이 더욱 통일을 원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을 때 하루 종일 의학 연구자로 일하면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6시까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고생해서 만든 백신을 무료로 보급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회사를 만들고 교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익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변함없는 내 삶의 기준이다. 미래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함께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님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